5월 12일 화요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어요. S&P 500 플러스 0.19, 나스닥 플러스 0.10, 다우 플러스 0.19, 러셀 2000은 플러스 0.33%로 마감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두 가지였어요. 사우디 아람코 CEO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 2027년까지 시장 정상화 불가라고 공식 경고했고, WTI는 플러스 3.22%로 98.49달러까지 뛰었습니다. 반도체도 또 한 바퀴 돌았어요. 마이크론 플러스 6.50, 퀄컴 플러스 8.42, 인텔 플러스 3.62, SOXL 플러스 7.62%, 중동 뉴스에도 반도체 자금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파수꾼입니다. 오늘 시장 리뷰해드릴게요. 메인 이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큰 사건은 사우디 아람코 CEO의 공식 경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 2027년까지 글로벌 석유 시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어요. 중동 긴장 장기화 시나리오가 처음으로 시간표와 함께 시장에 제시된 거예요. WTI 원유는 즉각 반응했어요. 플러스 3.22%로 98.49달러까지 뛰었습니다. 100달러 돌파가 만약이 아니라 언제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한지 짚을게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지는 좁은 길목입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이곳을 지나가요. 이란이 이 해협 옆에 자리하고 있어 중동 긴장은 곧바로 유가에 반영됩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기업이에요. 그 회사 CEO가 우리도 통제 못한다고 손을 든 발언은 시장의 가장 무거운 신호입니다. 표면은 공급 충격 경고지만 진짜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사우디가 항복 카드를 꺼낸 거고, 원유 가격은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을 본격 덧입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섹터 ETF XLE가 플러스 2.64%, 엑슨모빌 플러스 3.53%, 카터필러 플러스 3.27%로 원자재 연관주가 일제히 따라올랐어요. 두 번째 핵심 사건은 반도체 AI 광풍이 한 바퀴 더 돌았다는 점이에요. 마이크론이 플러스 6.50% 폭등했어요. HBM 수주 잔고가 2분기 연속 신고가를 찍었다는 소식이 가격에 들어왔습니다. 퀄컴은 플러스 8.42%로 더 강했어요. 온디바이스 AI 칩 대형 계약설이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인텔도 플러스 3.62%, 어제 애플 파운드리 합의 후속 매수가 이어졌어요. SOXL은 플러스 7.62%, 3배 레버리지 ETF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온디바이스 AI가 뭔지 짚을게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사용자 기기에서 직접 AI 모델을 돌리는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안 보내고 기기 안에서 처리합니다. 퀄컴이 이 분야에서 대형 고객사와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엔비디아 의존도가 더 분산된다는 이막 시그널로 작동했어요. SMH 반도체 ETF 거래량이 평소 대비 1.42배로 늘었습니다. 중동 뉴스에도 자금은 반도체로 더 몰린 셈이에요. 다음은 시장 진단입니다. 지수별로 보세요. S&P 500이 플러스 0.19%, 신고가, 나스닥은 플러스 0.10%, 반도체만 살린 결과입니다. 다우는 플러스 0.19%, 에너지가 미뤄졌어요. 러셀 2000은 플러스 0.33%, 약한 반등이었습니다. 지수는 모두 강세였지만 0%대로 변동폭이 작았어요. 내부에서는 에너지와 반도체로 자금이 집중됐고, 통신과 필수 소비재는 빠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시그널 보세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41%, 플러스 1.05%로 급등했어요. 달러 인덱스는 97.95, 플러스 0.11%로 미세 강세. 금은 4,743달러로 플러스 0.49%. 공포지수 VIX는 18.38, 플러스 6.92%로 경계 모드 시작이에요. Fear and Greed 지수는 67.0으로 탐욕 구간 유지. WTI 원유는 98.49달러, 플러스 3.22% 급등이었습니다. 여기서 VIX 플러스 6.92 신호 짚을게요. 17.19에서 18.38로 한 단계 올라왔어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변동성 보험 수요가 늘었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해지를 늘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20을 넘으면 본격 경계 구간 진입입니다. 섹터별 보세요. 에너지 XLE가 플러스 2.64%로 1위, 유가 급등 직격 수혜였어요. 기술 섹터가 플러스 1.34%, 반도체가 끌어올렸습니다. 소재 플러스 1.40%로 구리와 원자재가 동반 상승,
산업재 플러스 1.06%로 에너지 연관 수혜. 반대로 통신 마이너스 1.16%로 구글과 메타가 급락, 필수 소비재 마이너스 0.96%로 금리 부담, 헬스케어 마이너스 0.31, 금융 마이너스 0.12% 약세였어요. 다음은 종목 분석입니다. 반도체부터 보세요. 퀄컴이 플러스 8.42%로 가장 강했어요. 온디바이스 AI 칩 대형 계약설이 직격이었습니다. SOXL이 플러스 7.62%로 가장 큰 폭, 3배 레버리지 ETF예요. 마이크론은 플러스 6.50%, HBM 수주잔고 2분기 연속 신고가가 동력이었어요. 인텔은 플러스 3.62%, 애플 파운드리 합의 후속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AI 모멘텀이 지정학보다 강한 상황이에요. 중동 뉴스에도 반도체 자금이 빠지지 않은 게 핵심입니다. 마이크론 HBM이 왜 중요한지 짚을게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로 엔비디아 AI GPU에 직접 탑재되는 특수 메모리예요. 일반 DRAM보다 5에서 10배 비싸고 마진이 압도적입니다. 수주 잔고가 2분기 연속 신고가라는 건 AI 서버 수요가 꺾일 기미가 없다는 직접 증거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그대로 호재로 작용합니다. 퀄컴 온디바이스 AI도 짚을게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직접 AI를 돌리는 기술인데 이 분야 대형 계약은 엔비디아 한 종목 의존도가 분산되는 AI 사이클 이막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어요. 결국 오늘 반도체 폭등은 한국메모리 두 회사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직접 호재 데이터입니다. 에너지 보세요. 유가 플러스 3.22%가 섹터를 통째로 끌어올렸어요. 엑슨모빌이 플러스 3.53%로 에너지 대장주 역할, 카터필러 플러스 3.27%로 원자재 연관 산업재도 따라 올랐습니다. 원자재 전방위 상승이 핵심이에요. 은이 플러스 8.01%, 천연가스 플러스 6.20, 구리 플러스 3.78%. 원유 급등이 단순 단발 뉴스가 아니라 원자재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플레이션 2차 파동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10년물 금리도 플러스 1.05% 뛰어 4.41%까지 올랐어요. 이런 패턴이 무서운 이유는 연준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성장주, 즉 반도체와 테크에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원자재와 에너지주는 추가 상승 가능 구간이에요. 금융주가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의 수혜인데 오늘 오히려 빠진 게 의미심장합니다. 좋은 금리 상승이 아니라 나쁜 금리 상승, 즉 인플레 우려로 시장이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빅테크 보세요. 테슬라가 플러스 3.89%로 가장 강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중국 방문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동력이었습니다. 반대로 구글은 마이너스 3.03%로 빅테크 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법인세 관련 부정적 보도가 직격이었어요. 메타도 마이너스 1.77%, 광고 둔화 우려가 깔렸습니다. 빅테크 안에서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오늘 시장 정리, 사상 최고치는 맞지만 내부 쏠림이 심한 하루였습니다. 에너지와 반도체를 빼면 마이너스 섹터가 절반이었어요. 지수는 올랐는데 내 계좌는 아니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가 와중에도 종목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예요. 오늘 시장이 보낸 두 가지 경고 신호를 정리할게요. 표면은 사상 최고치였지만 세부 데이터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경고 1번, 인플레 2차 파동 가능성입니다. 원유 플러스 3.22, 구리 플러스 3.78, 은 플러스 8.01, 천연가스 플러스 6.20, 10년물 금리 플러스 1.05%. 원자재와 금리가 동시에 뛰는 패턴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시나리오의 전형이에요. 사우디 아람코가 2027년까지 시장 정상화 불가 카드를 공식 시간표로 제시한 만큼 유가가 단발 급등이 아니라 중기 추세 상승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영향 3가지. 첫째, 연준 금리 인하가 늦춰져 성장주의 부담. 둘째, 원자재와 에너지주가 추가 상승 가능,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비중 둘같이. 셋째, 나쁜 금리 상승 해석. 경고 2번, VIX 플러스 6.92% 신고가 와중 기관 투자자들이 보험을 더 많이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20을 넘으면 본격 경계 구간 진입입니다. 지난 1년 사이 VIX가 18에서 25로 뛴 사례가 3번 있었는데 모두 직후 일주일 안에 마이너스 3에서 7% 조정이 따라붙었어요. 실전 점검 포인트, VIX 20 돌파 시 단기 조정 진입 신호, 보유 비중 일부 차익 실현 검토. 유가 $100 돌파 시 인플레 공포 플러스 VIX 상승 결합, 반도체와 테크에서 에너지와 원자재로 부분 회전이 합리적이에요.
10년물 금리 4.5% 돌파 시 성장주 멀티플 압박 본격화, P50배 이상 종목 비중 축소가 합리적입니다. 한국 시장 영향, 마이크론 플러스 6.50%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초가 갭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요. 유가 플러스 3.2, 구리 플러스 3.78%는 SK이노베이션, S-오일, 포스코홀딩스의 호재, 반대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운송에는 부담입니다. 10년물 금리 4.41% 진입은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압박이에요. 어제 1,472원이 더 깨질 수 있습니다. VIX 18대 진입은 한국 코스피 KODEX 레버리지 과열이 조정에 더 취약해진 구간이라는 의미예요. 종합하면 사상 최고치 와중에 두 가지 경고가 깔린 자리, 신고가 추격보다는 분할 접근, 그리고 원자재와 에너지로 일부 회전이 합리적입니다. 다음은 다른 주요 이슈입니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재판 중간 결과도 시장이 주시 중이에요. 사티아 나델라 CEO 증언이 나왔고 다음 타자도 체크해야 합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애플 팀 쿡이 트럼프 중국 방문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큰 주목을 받았어요. 중국 시장 진입 마찰 완화 기대가 가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 핫 이슈입니다. 첫째, 원유 $100 돌파 여부. 호르무즈 봉쇄 속보 나오면 즉시 반영됩니다. 둘째, 10년물 금리 4.5% 테스트. 인플레 우려 재점화 시 채권 매도 압력이 더 커져요. 셋째, 반도체 수주 속보. HBM과 AI 칩 관련 대형 계약 나오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재판 중간 결과. 나델라 증언 후 다음 타자 체크. 다섯째, 중국 경제지표 발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둘 다 예정. 트럼프 방중 전 분위기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시장 영향 요약, 마이크론 플러스 6.50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초가 갭 상승 압력입니다. 유가와 구리 동반 급등은 정유 SK이노베이션, S-오일과 POSCO홀딩스의 호재, 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는 부담이에요. 10년물 금리 4.41 진입과 VIX 18대 도달은 환율 추가 상승 압박과 한국 KODX 레버리지 과열 취약화로 이어집니다. 종합하면 신고가 와중에도 변동성 확대 가능 구간이라 신고가 추격. 매일 시장 리뷰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